서울 개인 택시는 10년 전이나 금액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수도권을 굉장히 근접하고 있는 외곽 지역의 택시들은 거의 2억 원, 2억 원 이상도 호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택시기사이자 영어 강사인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택시기사님들은 보통 하루 평균에 일하는 시간이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가 조금 시간이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개인 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부재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인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20일만 일하고 10일은 쉬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인 기사님들은 교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대라는 시간이 뭐 4시, 5시, 6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12시간 안쪽에서 근무를 하고, 개인 택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여유형이신 분들은 4, 5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무 패턴도 천차만별인가요? 맞습니다. 주간을 선호하시는 연로하신 기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밤에는 아무래도 좀 밤눈이 어둡다고 하죠. 운전이 조금 더 힘들고 시계 진상 손님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아침 일찍 나와서 늦지막히 오후에 퇴근하시는 어르신 기사님들도 많고요. 저처럼 야간 위주로 운행하시는 기사님도 많고. 하루 수입은 매일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택시기사 모임인 택시사랑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우리 택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신계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항상 초월하는, 흔히 말하는 월 1000이라고 하죠. 네, 그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하루 20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택시랑 회사 택시 중에 어떤 게 좀 좋아요? 일단 저도 법인을 3년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를 둘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법인 택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택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를 소유한 자영업자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오르는 거를 리스크를 다 제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 택시는 그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회사원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퇴직금도 적립이 되고 급여도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사고나 어떤 이런 위험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산학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 평균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16만 원이다, 최근에는 18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는데, 그거를 못하면 코로나 시대는 특히 많은 기사님들이 택시 바닥을 떠났죠. 최저로 내가 회사에 갖다 줘야 될 돈도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에. 노동운영 차이도 있어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노동 강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뒤에 만약 교대자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따 오후 4시에 교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최소한 3시 이전에는 내가 차고지 방향으로 차를 틀어야 그 교대자하고 약속도 맞출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3시에 내가 의정부에 있어요. 차고지는 만약에 거기 양천구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1시간이나 최소 2시간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끝내고 이런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중간에 식사를 느긋하게 하면서 교대 시간을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는 기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많다. 간식이나 이런 거로 좀 때우고 그런 기사님들이 많은 반면에, 개인 택시는 아무래도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짜도 1-2시간 이상 할 수 있고, 확실히 법인 택시보다는 좀 덜 타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 시작할 때 비용이 진짜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역마다 정해진 면허 대수가 있고,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면허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근데 매물도 계속 꾸준히 있어지면 이게 이제 수급의 균형이 있는데, 서울에 지금 개인 택시가 약 48,000대에서 5만 대 정도의 면허가 있어요. 그만큼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상은 뭐 연로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팔고 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서울 개인 택시는 10년 전이나 금액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게 특징인데, 반면에 서울 경기 인근에서 보면은 특정 지역, 뭐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경기도 광주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이런 약간 수도권을 굉장히 근접하고 있는 외곽 지역의 택시들은 거의 뭐 2억 원, 2억 원 이상도 호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의 충북, 진천이라거나 이런 경우도 2억 원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매물은 없는 대신에 팔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하려는 사람은 뭐 한두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건가요? 법적으로는 상한선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매한 게, 자영업이면서도 약간 중공공재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특정 지역에서는 개인 택시 면허를 주는 지역이 있거든요. 10년이나 20년 이상 일한 사람에 대해서 순번을 딱 1순위부터 뭐 100순위까지 매겨서, 이번 올해는 20위까지 당신이 법인 택시를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1억, 2억에 상당하는 면허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캐릭터가 붙여져 있는 스티커를 꾸미고 다니는 차들은 카카오 소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SK 직영하고 가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직영이 있고 가맹이 있는데 직영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페이의 주체도 운영 주체도 카카오의 모기업인 뭐 KM1부터 9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 경영에 참가를 하는 것이 직영이고요. 가맹은 일반 택시 법인 택시 회사에 카카오 띠는 둘렀는데 운영 주체는 법인 회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택시인 개인 사업자들도 카카오의 가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카카오에서 정한 수수료 20% 수수료를 떼고 카카오에서 어떤 그런 거래를 카카오의 규정에 맞게끔 하고 카카오의 띠를 두르고 카카오 가맹 콜을 경제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장거리 손님만 받는 것도 있고 카카오에서 천원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일단은 밤 시간에 승차난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대 수요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강남에만 해도 10만 명, 몇십만 명 사람들이 강남 그 지역에서만 쏟아지잖아요. 서울만 놓고 봐도 여의도도 있고요, 종로도 있고요, 합정, 홍대 엄청 나거든요. 오른쪽에는 건대도 있죠, 그다음에 잠실도 있죠. 그래서 위성 도시만 해도 막 거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승차난은 몇 시간 동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카카오에서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가맹이나 직영을 해서 강제로 이제 배차를 시키는 거예요. 기사들이 콜을 골라서 받는다든지 나는 좀 장거리만 갈 거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카카오 가맹에서는 그런 걸로 조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사실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당으로 벌어야 되는 건 한계치가 있는데, 피크 시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돈을 잘 벌고 싶을 거잖아요. 손님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에는 당연히 매출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정에서 신촌을 간다고 하면 속으로는 반감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기사들이 콜을 고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탄력 요금제라고 해서 그 시간에만 금액을 좀 올리면 돼요. 그러면 손님도 오케이, 저도 오케이. 그만큼 수익도 좀 드시나요? 손님 입장하고 기사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편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골목까지 딱 와서 택시가 대기를 했다가 자기를 태워서 어디 가야 되고, 중간에 기사님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하지 않아도 딱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게 사실인데, 기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지금 관가가 되어 있냐면, 성수동에서 내가 잠실 가는 택시를 불렀어요. 내 업무를 끝나기 5분 전인데 불렀어. 왜냐면 나는 택시를 안 잡힐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시간에는 택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사님이 1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나는 준비하고 나가는데 5분인데 기사님은 4분을 기다려야 되죠. 이게 사실은 시간적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콜비를 따로 안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감정 싸움이 누구하고 연결이 될까요? 손님하고 연결이 되겠죠. 손님은 뭐 4분 기다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미묘한 감정이 여러 건이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그러면 손님한테 좋은 말이 나갈 수도 없고 기사가 조금 투명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택시 기사를 하면서 그럼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힘든 점은 많이 있는데, 현재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땅이 예전에는 7, 8천 원 하던 음식들이 10,000원 밑으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만큼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랐는데 현재 요금은 5년째 3,800원의 기본 요금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든 점이고, 그리고 택시가 아무래도 가스 차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의 유가가 정말 말도 못하게 뛰었잖아요. 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1,200원대 중반으로 뛰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요금은 제자리인데 비용은 많이 늘었다. 사실 가장 큰 힘든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택시기사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